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과목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테마 민법 24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등기는 2차 과목에 등기법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1차 과목 민법 안에 별도의 테마로 부동산 등기를 포함시킨 건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민법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공시인 등기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이해가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등기법 자체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지 구체적인 개별 문제들은 2차 과목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민법상 물권법, 물권 변동과 관련한 정도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있어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공시 원칙, 그 다음에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인 등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등기가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만 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이전될 때 물권도 변동된다. 그래서 등기의 이전은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걸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 계약으로 물권이 변동되고 다만 등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춰놓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 민법은 등기가 와야 물권도 온다, 이런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거든요. 손으로 등기부를 작성해서 이거를 쭉 편철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1권, 그래서 이걸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이 등기를 갖고 있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열람 신청을 해서 내 거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역에 산다 그러면 내가 속한 관할 행정청에서 팩스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뒤에 그 공무원이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또 등기소가 불이 나면 이게 화재로 소실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차곡차곡 이 등기부를 전산화시켜 왔고, 현재는 모든 등기가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자화된 문서 01, 01,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보들이 전산화돼 있겠죠, 이 데이터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데이터화된 걸 모니터로 이렇게 보고 출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기부라는 말은 맞지 않고 여기 전자화된 데이터, 이게 이제 등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출력해서 보는 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이 등기부가 있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등기부 등본이 되는 거죠. 등기부 원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기부 원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등본이라는 개념도 나오질 않죠. 복사를 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람이 볼 수 있게 현출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어디 가서 등기부 등본 이렇게 쓰면 조금 올드한 거고, 지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저도 입에 붙어 있고 또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등기부라는 용어를 자주 쓸 겁니다. 자,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옛날에 책으로 되어 있을 때 맨 앞에 표제가 있고 뒤에 갑구, 을구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고 이거를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맨 앞에 표제는 뭐 주소, 면적, 뭐 구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니까 소유권에 가압류를 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다. 이런 것도 다 그럼 갑구가 되겠죠.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을구는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부에 나타날 리가 없죠.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질권은 나타나지 않고요. 권리질권은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을구에. 실제 등기부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은 2차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 기본적인 구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기 종류,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행해진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등기를 하는데 그때 하는 게 보존 등기입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를 해야만 권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독립적인 권리 대상이 되는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원래는 독립성이 없어요. 이 지을 때는. 그런데 기둥, 그다음에 주벽, 지붕까지만 완성되면 이때는 이 토지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인 소유권 객체가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는 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행정적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뭐 제한물권 설정 이렇게 쭉 후속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권리 객체가 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권리 객체가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만들죠. 행정적으로 이게 좀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여기 이제 등기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이제 본등기는 실제 확정적인 권리 변동에 대해서 하는 거고 가등기는 임시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권 변동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예비 등기. 본등기는 종국 등기, 최종적 등기라고 합니다. 이 집을 A가 B한테 팔았을 때 팔아요. 이제 팔고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받는다고 하면 잔금을 받을 때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잔금 받기 전, 계약금 받고 잔금 받기 요 전에는 요즘에 A 소유죠. 자, B가 잔금 주고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까지 요 사이에 A가 딴 데 또 팔아넘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잔금은 주지 않았으니까 본등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A가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나중에 내가 등기를 가져올 거야 라는 청구권을 근거로 가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가등기는 갑구에 들어갈까요? 을구에 들어갈까요? 예,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갑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A가 다른 사람이 팔려고 하더라도 C가 등기부를 보고 가등기 있네? 이러고 사지 않겠죠. 이렇게 방어하는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C가 사서 소유권을 받더라도 B가 나중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면 순위가 순위가 확보되기 때문에 뒤에 산 C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예비 등기가 되겠습니다. 본등기 종류에는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을 기재하는 걸 기입등기라고 고치는 걸 경정등기,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는데 김변이라고 써야 되는데 당사자가 김빈이라고 썼다. 이렇게 이제 잘못 쓴 거, 원래 거하고 다르게 잘못 쓴 거를 고치는 거, 이걸 경정등기라고 한다. 고치는 거고, 이 변경은 후발적 변동사. 소유자가 김변에서 김빈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 바꿔진 거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를 변경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경정등기는 고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실체가 없을 때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을구에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은행에. 근데 빚을 다 갚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말소등기라고 하는데, 오해하시는 게 말소등기라는 것이 지우는 등기가 아니에요. 지우는 등기가 아니라 여기를 두고 밑에다가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2번 근저당이다. 밑에다가 2번 근저당 말소라고 기재를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이걸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얘를 지우는 게 없애는 게 아니라 얘를 말소했다고 밑에다가 적는 거. 그걸 말소등기라고 해요. 등기사항 정보점에서 출력하면 물론 여기에 선이 살짝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등기는 앞에 거를 지우는 등기는 없어요. 다 새로 기록해서 히스토리를 그대로 남깁니다. 그 다음에 잘못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킬 때는 회복등기라고 합니다. 다 갚은 줄 알고 말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잘못 지워졌다. 그러면 다시 회복등기를 합니다. 멸실등기는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이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 그때 등기부를 같이 없애줘야겠죠. 그거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멸실등기를 바로잡는 멸실회복등기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과목 공부하실 때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1차 합격하시고 2차 공부할 때 자세히 보시고 여기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있는데 등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을구라고 봅시다. 을구에 집을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전세권자가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이제 금액이 전세 1억. 이건 뭐냐면 1억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거주하겠죠. 거주하다가 비가 돈이 필요한데 다른 담보 재산 없어. 근데 요 전세권은 있잖아요. 1억을 받을 권리. 이 권리를 갖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저당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한은행에 저당이 있다. 집주인이 A가 이런 상태에서 B가 대출을 받는다. 이 1억 청구권에 대해서 한 5천만 원만 이걸 담보로 받고 싶다. 이러면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걸 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1-1 그렇게 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1억에 대해서 이 우리은행이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나한테 줘라고. 이걸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등기에 관한 효력을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기등기 1-2 이런 식으로도 가요. 예전에 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직접 손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부기등기를 할 때 요 칸이 있어야 되잖아요. 칸이 없으면 이 1번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등기 기재할 때 1번 전세권 이러면 이 밑에 칸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2번을 이렇게 했어요. 혹시 나중에 여기 부기등기 됐다.
칸을 벌려놓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죠.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냥 요 사이에 칸 그려서 넣으면 돼요. 이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부기등기를 사용합니다.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등기 절차.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근데 성격상 이거 다 있네요. 단독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판결. A가 B한테 집을 팔고 B가 돈을 다 줬는데 A가 등기를 안 줘요. 웬일인지. 이때 B가 등기 줘 하는데 안 준다. 그러면 B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줘라. 그럼 이 판결문이 A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이 판결문만 들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멸실 회복, 소유권 보전, 표시 변경 등 이 성격상 단독 신청이죠. 나머지는 다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관은 등기 실체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계약이 제대로 된 거 아니고 이거 무효사유도 있는데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등기관은 계약서가 있고 등기 신청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그 심사권을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문제지 등기관이 이걸 심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서 서류만 대면 실체적 권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그거는 법원의 몫이고 재판으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 완료되면 등기 필정보 통지서, 옛날에 등기 권리증이라고 했거든요. 집문서, 땅문서 하던 그 등기 권리증입니다. 지금은 등기필 정보 통지서, 전산화되고 나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등기했다는 증명서를 줍니다. 참고로 보세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등기 신청이라고 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등기를 요구하는 등 계약상 당사자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 이러면 이건 신청이고 이건 공법상 행위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 이거는 민법의 영역은 아니고 공법상 신청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내가 돈 줬는데 왜 등기 안 줘? 등기 줘라고 하는 게 등기 청구권. 이거는 민사상 권리이고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즉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대한 거고 청구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이건 민법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은 민법상 권리인데 민법상 권리 재산권 민법상 권리라면 크게 두 개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등기 청구권인데 성격이 다 달라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 등기는 갖고 있으면 권리가 추정됩니다.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된다는 건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쪽에서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담보 물건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채무가 있구나, 돈을 빌렸구나 라도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상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 대리인으로 통해 등기를 한 경우 그때는 그 대리인이 유권 대리라는 추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고 있으면 추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정이 된다는 거 하고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 헷갈리시는데 다른 얘기예요.
자, 등기 공신력 우리는 부정하죠. 뭐냐면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권리자가 등기를 갖고 있는데 그를 매수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나는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이 사람이 3자 보호 규정에 들어오면 좀 보호가 되겠지만 등기를 믿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는 않아요. 이게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추정력이 뭐냐면 이거는 증명의 문제입니다. 증명. 이 무권리자가 소유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는 이 사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서 무권리자인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밝힐 의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소유자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밝혀라. 이게 추정의 문제입니다. 못 밝혀내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이걸 밝혀내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로 밝혀진 거고 무권리자로 밝혀졌을 때 매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라고 추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걸 깨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고 증명 책임을 안 진다는 점에서는 실무상 매우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추정이 깨져서 무권리자다. 그랬을 때 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만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추정. 절차가 적법하게 됐다는 것을 추정해 줍니다. 등기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등기 절차가 위법하다.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됐다. 이런 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이 실무상 증명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명 책임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깨는 쪽이 확실하게 이걸 깰 만한 증거를 대야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고 있으면 일단 이 추정력은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지위는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되느냐. 이거는 이제 공신력의 문제인데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은 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는 걸 추정됩니다. 등기부엔 등기 원인이 기재되거든요. 부동산 매매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자 매매로 인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요. 그러면 이 등기 원인, 어때요 매매? 요 매매는 적법하게 체결되고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려는 사람이 증거로 관증을 해야 돼요. 추정력의 범위, 3자에 대해서도 추정되고 3자도 추정 효과를 원용할 수 있고 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익되면 이 추정력을 원용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 사람이 무권리자예요. 등기는 갖고 있는데 무권리자. B가 받았다. 이때 이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걸 밝혀지면 이 사람 보호되지 않습니다.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는 어떻게든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추정력을 B도 A의 등기는 권리 추정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삼는 사람한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D라는 사람이 A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소유권자가 됐어. 근데 D가 어느 날 하자를 주장합니다. 등기 하자. 그럴 때 A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해서 나는 하자 없다. 하자에 있다고 주장하는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할 때 너 나한테 샀는데 내가 다 아는데 이렇더라도 이미 등기를 가진 사람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이익한 내용에서도 추정이 미칩니다.
하여튼 그 등기 상태 그대로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불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할 땐 등기부를 확인하죠. 그래서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등기부 안 떼봤어. 이게 통하지 않고 등기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보고 알고서도 거래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과실을 따질 때 등기부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악의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등기를 신뢰한 사람은 등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선의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부담은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의 3자라서 보호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선의인 건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를 믿었다. 등기 추정력 때문에. 추정력 깨지는 게 복멸이라고 합니다. 자, 등기 추정력 받는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엄격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등기를 믿은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신뢰에 대한 보호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 추정력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력이 깨진 대표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한테. 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신청한 걸로 나온 등기. 이런 거는 깨지겠죠. 등기의 유효요건. 이게 이제 우리 권리 변동하고 관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관념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등기는 권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권리가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옷을 입힌 겁니다. 등기가 잘 맞아야겠죠. 이게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몸과 옷은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일단 읽을게요. 권리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유효한 등기가 된다. 옷을 입는 순서는 무관하다. 옷이 몸에 잘 맞으면 그만이다. 등기도 그렇다. 등기와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집중해서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면 대부분 맞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질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저당권 등기가 되면 맞지 않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질적으로 불일치하면. 이건 아예 몸과 옷이 안 맞는 거죠. 자, 등기 원인이 불일치한다.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는데 매매로 기재돼 있어요. 근데 이건 유효합니다. 뭐냐면 이 과정은 옷을 왜 입게 됐는지 이 과정은 틀려요. 내가 일하러 가려고 옷을 입었는지 파티에 가려고 옷을 입었는지 이 과정은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어떤 과정을 불문하고 일단 옷을 입어서 옷이 맞다 이러면 이 과정하고 관계없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분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등기가 유효하냐, 등기가 무효하냐, 이 옷을 벗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 옷을 벗을 필요는 없고 이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별개의 분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등기는 말씀 못합니다.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유효하는 겁니다. 옷과 몸이 맞으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 등기가 말소 대상이냐만 따지는 거예요. 이 질적 불일치는 아예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니까 벗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건 결국 옷은 몸에 맞게 입었기 때문에 등기는 옷은 벗길 수 없고 다만 이 중간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양적 불일치도 보세요. 자, 몸보다 옷이 큰 경우 보기에는 흉해도 몸을 보호하는 범위에서는 옷의 기능을 하죠. 채무가 3천만 원이라서 3천만 원으로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저당권이 5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큰 옷을 입은 거죠. 그때 저당권 3천만 원의 담보 효력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했는데 옷이 이만해요. 그러면 옷을 이렇게 줄여서 몸에 맞게 구겨 넣고 해서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몸만큼의 옷은
기능을 하니까 요 몸만큼은 꺾일 수 없는 겁니다. 유효합니다. 물론 이 지금 초과된 부분은 말소할 수 있어요. 이 저당권은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천만 원 부분 전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옷인 경우 일부 무효고, 반대로 몸이 이런데 옷이 이만한 거다. 이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작은 옷일 때는 얘기가 다르죠.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합의는 5천만 원 저당권 설정인데 3천만 원만 등기됐습니다. 옷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유효로 하겠다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유효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인 당사자 합의의 문제겠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무효. 그렇지만 그 3천만 원이라도 인정하겠습니다. 합의하면 뭐 그 유효되는 거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137조 일부 무효 법률 유사합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그렇지만 그 일부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유효. 자,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하자가 있는데 결국 지금 또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절차 하자는 별도로 따지고 일단은 지금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갖고 있으면 이 등기는 이 옷은 뻗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신청한 등기, 이거는 등기 추정령을 일단 깨지거든요. 사망자가 신청한 등기, 위조된 서류로 격려된 등기라도 이거는 범죄죠. 처벌도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지금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등기가 유효하냐, 이 등기가 말소 대상이냐,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사망자가 신청한 등기 하면 안 되죠. 불법이고 처벌받아요. 위조 서류 마찬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소유권을 줬다. 이러면 당연히 말소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원래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갔다. 그럼 이 옷은 이 사람께 맞습니다. 이걸 꺾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와 같아요. 모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그 모어가 식당은 행정처분을 받겠죠. 폐업도 될 거고. 그렇지만 내가 먹은 국밥을 토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같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 실명법 다음 테마에서 할 건데 그에 따라서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인데 중간생략 등기 A가 B한테 부동산을 사면서 이제 돈을 줬겠죠. 돈을 주고 근데 소유권은 C한테 바로 주라고 해요. 자기한테 안 받고. 왜냐면 자기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줍니다.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해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게 C 것이 맞고 C의 소유권 등기가 된 것이라면 이든 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서 이 정도만 결론만 체크하고 넘어가요.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기초 강의라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A, B, C, D로 순차 이동됐는데 A, B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또는 취소가 되고 근데 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다 보호가 안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물건은 A에게 복귀됩니다. 유인론에 따라서 소유권이 복귀돼요. 근데 등기는 D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A한테 다시 등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 등기가 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 소유권 등기 말소. 말소 등기는 지우는 게 아니라 말소 기입을 하는 겁니다. 요거 말소, 요거 말소. 이 말소 등기 3개를 해요. 그러면 A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엄청 몇 년 걸렸고 이게 뭐 D, E, F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소장에 A 원고
피고 1B, 피고 2C, 피고 3D 이라고 전부 피고로 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전부 송달을 시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날벼락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소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샀다 파는 거예요. 심지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없어요. 그러면 이 여기 상속인들이 소송 당사자가 돼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럴 때는 기술적으로 어차피 A가 소유권자고 자기한테 등기만 오면 되니까 맨 끝에서 맨 앞으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하자. 이 말소 등기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냥 이전 등기를 하자. 이게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 등기입니다. 이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등기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이 말소 해야 오는 건데 이 이전으로 해서 원래 소유자가 원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유효하게 보자. 이렇게 이러한 등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소유자가 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이 등기를 받는 사람이 물권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물권자이거나 물권자였던 사람으로서 등기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만 되는 거지 순차적으로 매매를 해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에는 중간상략 등기가 돼버립니다.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하면 이건 중간상략 등기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소유자, 물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중간에 말소 등기를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 대상인 저당권 등기가 있어. 이제 말소해야 되는데 다시 대출을 받아서 이 저당권 등기를 그냥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또한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라면 유효합니다. 3천만 원 저당권에 있다가 이걸 다 갚아서 이제 말소해야 되는데 다시 3천만 원 빌린 다음에 이 저당권 그대로 씁시다. 또 유효하는데 다만 제3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저당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소돼야 되는 상황인데 3천만 원 빌리면서 다시 이걸 쓴다. 이건 안 돼요.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자보 채무를 다 변제하면 이건 없는 거예요. 없고 얘가 등기부에 있는 옷만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후순위 권리자가 이 자리로 올라왔어요. 얘는 지워져야 될 대상인데 이 지워져 있는 걸 다시 들어와서 옷만 냉큼 있고 권리자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없을 때 남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용이 가능합니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파란색 등기 청구권과 빨간색 등기 청구권도 나뉘어요. 빨간색 등기 청구권은 이제 물권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이고 파란 거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 등기를 가져와야 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 취소돼서 이미 내가 물건을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등기를 가진 사람한테 말소해달라. 이거는 물권자로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격이 다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그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거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법률에 매매 계약한 사람은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물권자가 아니라 저걸 가져와야 내가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조정이나 합의에 따라 권리 취득을 받기로 한 권리자 이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권 변동에서 보셨지만 부동산 시효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법률 규정에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등기 청구권은 아직 내가 물권자가 아닌데 그 등기를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 채권적 청구권 행사 결과 등기가 나한테 오면 그때 내가 물권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효 취득에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아닌 물권자가 되기 위한 등기 청구권으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다음 빨간 청구권 볼게요. 물권을 얻기 위한 청구권이 아니라 이미 내가 물권자로서 지배하는 자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될 때 유인론에 따라서 물권은 바로 복귀되죠. 따라서 지금 등기 갖고 있는 매수인은 내 물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부에 낙서를 하고 있어서 그 등기 지워 하고 물권자로서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3개잖아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반환이 아닙니다. 일단 물권은 반환돼 있고 내 등기의 낙서 지워가 됩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담보 채무를 변제했다. 내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근데 돈을 다 갚았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말소돼야 됩니다. 이미 담보권 없어요. 갚는 순간. 근데 이 등기는 며칠 걸리죠. 등기 신청해서. 그 며칠 동안 있는 이 등기는 내용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등기부에 낙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등기는 낙서 지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의 등기 청구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187조에서 모든 재산은 상속됩니다. 등기 점유이전 무관하게 바로 상속인에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소유가 되어 등기와 무관하게 물권자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치르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죠. 이 상속 등기는 이미 상속받은 거에 옷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 등기를 해야 내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장이 정지되는 순간 상속이 돼버린 겁니다. 소유권자예요. 나중에 등기하는 거는 물권자로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취득자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등기 청구권.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물권이 취득되니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자예요. 그런데 뭐 처분을 한다거나 또는 이걸 확인받고 싶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등기해 주세요. 이때는 이미 내가 지상권자로서 내 권리에 맞게 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물권하고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때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자, 원칙.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권적 청구권 중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때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거든요. 소멸시효는. 근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10년 이상 등기 안 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권은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하나의 어떤 산만 넘고 간만 하나 잡으시면 매우 수월해집니다. 조금 지금 어렵더라도 제가 해드리는 만큼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